안녕하세요. 소박한 삶에서 여운을 남기는 감동 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채널 고정입니다. 동양인 청소부 따위가 뭘 안다고 여기까지 기어와서 귀한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야?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에서 터져나온 이 말은 70대 후반의 한 노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박현수라는 이름의 이 노인은 20년 넘게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해온 평범한 청소부였죠.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하버드의 여러 건물을 돌아다니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박현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교수 데이비드 윌슨이 칠판 앞에서 복잡한 미분기하학 공식을 설명하고 있었고 20명 남짓한 대학원생들이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박현수는 항상 그래왔듯 소음을 내지 않으려 했으며 천천히 움직였죠. 하지만 윌슨 교수의 눈에는 강의실 뒤에서 움직이는 노인의 모습이 거슬렸나 봅니다. 박현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그는 수없이 많은 무시와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때로는 학생들이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때로는 교수들이 귀찮은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좌절이 끌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기 청소하는 분, 지금 수업 중인데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될까요? 윌슨 교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의 어조는 마치 박현수를 하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듯 했습니다. 박현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고급 수학을 이해할 리도 없는 사람이 왜 자꾸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런 곳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박현수의 가슴 속에서는 5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경랑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욕감, 분노, 그리고 동시에 깊은 슬픔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강한 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수학자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도구를 정리하며 강의실을 나가려 했지만 칠판을 지나가던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윌슨 교수가 설명하고 있던 리만 기하학의 복잡한 공식에서 작은 오류를 발견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수학과 함께해온 그의 예리한 눈에는 그 실수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였죠. 마치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처럼 선명했습니다. 박현수의 마음속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졌어요. 이대로 조용히 나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보여줄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박현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자신의 해법에 감탄하던 그 시절, 복잡한 수학 문제를 우아하게 풀어내며 느꼈던 짜릿한 쾌감들이 말이죠. 윌슨 교수와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불쾌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윌슨 교수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업 중이라고 했잖아요. 윌슨 교수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에 도전받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당황감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박현수는 아무 말 없이 칠판 앞에 놓인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평온이 찾아왔어요.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습니다. 박현수는 윌슨 교수가 써놓은 공식의 한 부분을 조심스럽게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 안이 술렁거렸죠.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눈앞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늙은 청소부가 하버드 교수의 수업을 방해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윌슨 교수는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당장 손 떼요. 보안을 불러야겠어요. 하지만 박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운 부분에 새로운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매일 칠판 앞에서
강의를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분필을 쥔 그의 손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젊은 시절의 확신의 참모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수식들이 차례대로 나타났고 윌슨 교수가 풀지 못했던 문제의 해답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쳤어요. 50년간 억눌렀던 수학자로서의 본능이 마침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예전에 그 천재적인 수학자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강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던 학생들이 하나둘씩 박현수가 쓰고 있는 공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놀라움과 의문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일수록 박현수의 해법이 얼마나 우아하고 완벽한지를 알아챘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사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 문제를 며칠 동안 고민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었는데 지금 눈앞에서 그 해답이 마치 마법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던 청소부의 손에서 말이죠. 윌슨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박현수의 손놀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버드에서 교수로 일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우아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며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가 마지막 공식을 완성하자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칠판에는 윌슨 교수도 풀지 못했던 복잡한 미분기하학 문제의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나 쓸 수 있는 우아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박현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해방감, 자부심, 그리고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말이죠. 강의실의 정적을 깬 것은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대학원생 사라의 작은 탄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데요. 사라는 수학 천재로 불리는 학생이었어요. 18살에 하버드에 입학해서 22살에 박사과정에 진학한 수재였습니다. 그녀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 나이 든 청소부가 단 몇 분 만에 풀어낸 것이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그들은 칠판의 공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릴 수 없는 완벽한 답이었거든요. 윌슨 교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버드에서 촉망받는 젊은 교수였어요. 28배 박사학위를 받고 32에 하버드 교수가 된 수재였죠. 명문가 출신의 뛰어난 외모까지 갖춘 그는 항상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자신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손쉽게 풀어낸 70대의 청소부가 서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적, 우월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어요. 동시에 방금 전 자신이 저지른 무례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박현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의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50년간 숨겨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냥 청소부입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미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호기심과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박현수를 단순한 청소부로 보지 않았어요. 그중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물었죠. 어디서 수학을 공부하셨나요? 박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윌슨 교수도 칠판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공식의 해법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매우 독창적이면서도 깊은 수학적 통찰력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죠. 이런 수준의 수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해법은 처음 봅니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법인데요. 강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박현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쌓인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박현수의 조용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아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1950년 한국전쟁이 막 끝났을 때였죠.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자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윌슨 교수와 학생들은 숨을 죽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현수의 목소리에는 50년간 쌓인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박현수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수학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밤새 수학 문제를 풀었고 종이가 부족해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공식을 그려가며 공부했죠. 그의 어머니는 문맹이었지만 아들의 재능만큼은 알아보셨어요. 쌀 한 톨이라도 아껴가며 박현수의 교육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가족의 생계는 어머니의 어깨에 달려 있었어요. 박현수는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한 후 그의 실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교수들은 모두 그를 천재라고 불렸어요. 특히 미분기하학과 토폴로지 분야에서는 이미 학부생 때부터 독창적인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논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외국의 저명한 수학자들도 그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죠. 졸업 후에는 당연히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었어요. 서울대 교수들은 그가 장래 한국 수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장학금을 제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그는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0년 25살의 박현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수학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고 인종차별은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죠. 수학 천재였던 그는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해 전 하버드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꿈꿨던 학문의 전당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다니 말이죠. 하지만 그는 수학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수학 논문을 읽었고 혼자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50년간 저는 이곳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현수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굴복하지 않은 의지와 동시에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는 박현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어요.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상도 못한 거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말이죠. 그는 검색창에 박현수의 이름을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잠깐만요. 혹시 1970년대의 위상수학 분야에서 놀라운 논문을 발표한 한국인 수학자가 있었는데 윌슨 교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젊은 시절 박현수의 사진과 함께 그의 놀라운 업적들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박현수 박사, 미분기하학의 새로운 정리를 발견한 한국의 수학자. 화면을 본 학생들도 하나둘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청소부라고 생각했던 이 노인이 실제로는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것입니다.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정리라고 불리는 위상수학의 근본 정리를 만든 분이세요. 박현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자부심과 동시에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아쉬움이 말이죠. 윌슨 교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를 향해 무시와 모욕을 퍼부었던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워졌죠. 그의 온몸이 떨렸고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윌슨 교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자신이 박현수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동양인 청소부 따위라고 했던 그 말, 이런 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윌슨 교수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박현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박현수는 오히려 윌슨 교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화나 원망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 자신도 오만했던 때가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해합니다. 박현수의 너그러운 반응에 윌슨 교수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모욕했던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상황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품격이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학생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박현수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박사님의 이론으로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뵐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박현수는 사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수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 시절의 기억이 말이죠. 수학은 나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향한 열정이죠. 윌슨 교수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왔습니다. 나이가 많고 청소부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진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는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열린 마음을 잃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반성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인간이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박현수의 겸손한 모습에서 그는 진정한 학자의 품격을 배웠어요. 박사님, 앞으로 저희 강의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윌슨 교수의 간절한 부탁에 박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학자로서의 자아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청소부입니다. 박현수의 조용한 대답에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윌슨 교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적인 수학자가 왜 계속 청소 일을 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박사님은 세계적인 수학자이신데 왜 계속 청소 일을 하시려는 거죠? 박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저는 명예와 인정에 목말라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칠판을 가리키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50년간의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학의 아름다움은 복잡한 문제도 간단한 진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간단한 진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배우고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말입니다. 학생들은 박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50년간 고난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특히 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하게 정리된 강의실을 보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윌슨 교수는 박현수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지위와 명예에만 집착하며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박현수에게서 진정한 학자의 정신을 배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젊은 분들과 수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현수는 다시 칠판 앞으로 가서 새로운 공식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는 마법처럼 간단하고 우아한 해답이 나타났죠.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수학은 국경도 인종도 나이도 초월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요. 그의 마지막 말에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하버드 수학과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현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그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박현수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 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가 끝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답해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윌슨 교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박현수에게 정식으로 강의를 부탁했고 하버드 대학교 측에도 박현수를 명예교수로 임명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존경심이 자리 잡았어요. 박사님, 하버드에서 정식으로 명예교수직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학과장의 제안에 박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별 강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식은 곧 전 세계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하버드의 청소부가 실제로는 세계적인 수학자였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박현수는 이제 하버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청소를 하고 학생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가끔씩 놀라운 수학적 통찰을 보여주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숨겨진 천재의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어요. 나이와 신분,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학문은 겸손과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죠. 오늘도 박현수는 하버드의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것은 존경하는 학생들의 시선과 진정한 스승을 만난 기쁨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박현수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